이 골격. 이 골격을 잡고 있는 게 뭐죠? 근육이죠. 이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을 컨트롤하는 게 뭐죠? 신경. 이 근육을 컨트롤하는 게 이게 신경인데, 근육을 컨트롤하는 게 신경이고, 이 근육은 골격을 또 컨트롤하고, 이 골격은 또 신경을 컨트롤합니다. 왜 신경을 컨트롤하냐면, 이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척수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고요. 이 척수에서 여기 신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척수를 감싸고 있는 게 이 척추죠. 이게 요겁니다. 척추 사이로 여기 척추가 이렇게 마디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척추 사이로 신경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뼈 추천스가 추간몸, 뼈와 뼈 사이에 간격 사이로 공간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뼈를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이로 구멍이 이렇게 뼈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사이로 신경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척추 사이에 구멍이 나 있고 여기 신경다발이 이렇게 척수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척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대뇌가 있으면 대뇌에서 아까 여기가 해마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해마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신경이 여기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뱅그랗게 있어요. 정말. 그러면 결국은 이 신경 다발이 뇌예요. 뇌하고 신경은 다 같다고 말해요. 뇌하고 신경 다발은. 그러면 이 척추가 만약에 이 척추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신경 다발은 누르겠죠. 누르면은 신경 다발이 눌려지면 신경이 쇠약해지면 다운되면 근육이 잘 못 움직이겠죠. 근육이 다운이 되니까 뼈를 잘 컨트롤을 못 하겠죠. 뼈를 지탱을 못 해요. 그러면 뼈를 지탱을 못 하니까 더 무너지겠죠. 이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이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근육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 척추가 어떻게 제자리에 안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신경을 우리가 그 디스크 증상이 왜 있냐면 결국은 척추하고 신경 근육 중에 뭔가가 처음에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자세가 안 좋다는 말은 골격이 자세지 않습니까? 자세가 안 좋으니까 어때요? 근육 구조가 역으로 이제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근육 구조가 언밸런스, 근육이 이렇게 거기에 고차가 되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세가 안 좋아서 삐딱하게 앉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피사리 샀다 생각하면 피사리 샀다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불편하잖아.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리 길이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 뭐가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평소에 자세가 의자가 안 좋다든지 평소에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그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위에를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주는 거예요. 척추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근육들이 다 갖다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상으로 가면 불편한 거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뭔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신경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이런 근육이 또 밸런싱이 안 맞으니까 역으로 어때요? 근육이 또 신경을 압박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압박이 되니까 이게 또 역으로도 가요. 그래서 선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근육이나 신경을 눈으로 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세로 이렇게 그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하고 그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근육 상태 그리고 신경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홍채압이라고 있습니다. 홍채 이거 눈에 홍채 주위로 해가지고 상태를 보고요, 신체 장기의 80% 이상을 알아맞혔어요. 그 이유가 아까 신경 이 뇌는 뇌의 일부입니다. 눈은 뇌의 일부고 이게 이 신경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은 하나의 시그널이 요거를 이 신경이 보면 손부터 해가 발, 내장부터 전부가 여기에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그 지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의 그 선 하나하나 더 위치가요,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맞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진단이 됐어요. 자세를 보고 진단이 됐어요. 진단이 첫 번째 스테이지였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세 가지만 먼저 있어요. 골격을 자세를 바르게 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근육을 밸런싱을 맞춰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신경을 자극을 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경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뭐죠? 한의학 침. 고치는 그 처방이죠. 처방은 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가 있고 뜸이 있어요. 그죠? 침구 뜸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마사지가 있어요. 마사지로 이걸 손가락으로 그 침점을 눌러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침구 뜸이 있고, 이거는 신경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근육이 뭐죠? 이게 마사지죠. 근육 마사지로 마사지도 되어지고, 운동요법. 우리가 뛰는 게 좋겠습니까? 걷는 게 좋겠습니까? 걷는 게 좋아요.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마라톤이 좋으냐? 마라톤을 하는 것보다요, 걷는 걸로 장시간 좀 오래 걸어주는 게 더 낫다고. 저도 이때까지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래저래 걸으니까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뛰면 왜 안 좋냐면 일단은 이런 데가 아무래도 좀 부상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활성산소라고 있죠. 활성산소가 뭔지 아세요? 활성산소는 O2를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이게 뭐죠? 산소를 막 넣어놓아요. 그럼 이게 O 플러스 이렇게 이온화 되죠. 이온화 되죠. 이온화. 이게 이게 분자가 이게 이온화 원자가 돼가지고 이게 뭐죠? 활성산소가 혈액제예요. 그리고 옥시클린 안 돼. 이거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옥시라고 하잖아요. 옥시. 그죠? 이게 우리 몸에서 뛰면은 어때요? 들어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호흡이 가빨라지는 이유가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에 다윈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활성산소를 많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활성산소가요, 현대인들은 만약에 옛날에 체질 치료할 때는 그걸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높아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공기가 많이 흡입이 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연료를 막 넣어주면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는 그게 되는 게 이렇게 조수들하고 싸울 일은 이렇게 도망치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활성산소가 한 몇백 년 사이에 우리가 산타내면서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 몸은 원심이야.
DNA가 갑자기 안 변했어. 그러면 몸에 활성산소가 막 쌓여요. 그럼 그게 세포를 공격해요. 그럼 세포가 염기 서열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우리 몸의 신경에 아니면 몸의 세포에 생체 신호를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죽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 거는 이게 암이거든요. 암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어야 할 때 있어야 되고 안 있어야 될 때 안 있는 게 그게 세포인데 이게 뜬금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그런 호르몬 세포가 머릿속에 가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뇌경색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암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운동을 통해서요. 걸어주는 운동을 통해서 이거를 소진을 시켜야 돼요. 매일 걸어주는 해가지고 땀을 흘리면요. 옥시가 줄어들잖아요. 소진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지금 막 그 시동을 안 걸고 그냥 끝까지만 계속 하니까 여기 어쨌든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소진이 안 되고 다 있으면 그게 변성이 일어나가지고 세포를 하는데 이걸 소진을 매일 30분 이상 해줘야만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운동을 해가지고 소진을 계속 시켜줘야만이 우리 혈액 속에 산소가가 떨어집니다. 그게 하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지금 친구부터 마사지 그 다음에 골격입니다. 이게 골격 운동이 뭐가 있죠? 골격 운동이 요가 이런 거죠. 스트레칭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자세가 안 좋으면요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을 확률이 있죠.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척추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 목 옆에서 보면 이렇게요. 목이 있고 흉추가 이렇게 있고 요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 골반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머리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자 여기 폐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폐가 있고 횡격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잔이 있고 위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자 요 목의 척추가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목의 척추가 7개. 이게 7개 되어 있고 흉추가 몇 개 되어 있어요? 흉추가 12개 되어 있어요. 이 요추가 몇 개 되어 있어요? 5개. 여기 일자로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하고 무게 중심에서 여기하고 골반 중간에 이렇게 딱 있어요. 12개가 이쪽에 하고 있고요. 흉추가 등 쪽에 보면 여기가 척추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 7개 더하기 여기 5개 하면 12개죠. 희한하죠?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7개가 있고 여기 툭 튀어나온 게 있죠. 여기까지가 7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허리까지가 12개. 여기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허리가 들어가야만이 여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무게 중심에서 밸런싱을 좌우로 앞뒤로 맞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구부정하게 이렇게 허리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파에 앉잖아요. 목도 이렇게. 그러면 목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R이 돼야만이 그 사이에 추간근이 확보가 돼가지고 이게 신경이 근육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분출이 되는데 허리가 이렇게 되니까 목도 일자가 되고 그래. 허리가 일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밸런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것도 일자가 되고요. 이것도 전부 약간씩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깊이 호흡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통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만약에 허리를 다쳤다. 그럼 허리가 뻣뻣해지가지고 일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목도 안 좋고요. 흉추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져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 안 좋은 이유는 내가 허리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허리가 안 좋은 이유를 봤더니 배가 나왔다. 배가 왜 안 좋냐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방경근이나 뭐 허리 근육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가 이렇게 가죽 안에 이렇게 뭐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알이 높으면 허리를 밀어내죠. 허리를 밀어내니까 이게 일자가 되니까 여기도 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없애냐? 제가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24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밤 12시, 낮 12시, 여기 24시간이라고. 24시간, 여기 6시고, 여기가 18시예요. 자, 우리가 해가 떴을 때가 보통 12시부터 저녁 6시 요 사이에 있잖아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12시, 아침부터, 그냥 12시, 한 11시부터 밥 먹어요. 그래가지고 한 7시간 내에 두 끼를 먹는 거야. 점심, 저녁을. 그러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흡수가 되면, 그 흡수된 게 소화가 되는 게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 이제 여기 보면 흡수가 여기까지 되고요. 12시간 정도가 포도당이 이 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에 있는 이 혈당이 유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여기 좀 잘못 그려졌네. 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에 우리 속에 혈액 속에 혈당으로 해가지고 그 당이라는 포도당으로 우리는 몸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피에 저장을 하고 간에 저장을 하고 그거 가지고 에너지로 하루 종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6시에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소진이 돼요. 다 소진돼요. 자고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걸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흡수가 되고 12시부터 흡수되는 시간이 있고 흡수되는 시간이 있고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12시간을 난 12시까지요. 그 당이 소진이 안 돼요. 제가 자꾸 헷갈리네. 다시 봐. 여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당이 이렇게 딱 피에 머금고 있고요. 아침 6시부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때부터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2시 지나면 뭐가 소진이 되기 시작하냐면 당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뭐가 소진이 되냐. 저녁에 6시에 안 먹는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니까 저녁 6시를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침 6시가 되면 혈당량이 수치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몸에서는 2차적으로 단백질을 소진하느냐 지방을 소진하느냐 뭘 소진하느냐 지방을 여기서부터 6시간 동안 지방을 소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고 나서요 18시가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단백질을 소진하기 시작해요. 몸에서 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을 소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6시부터 12시까지의 지방만 소진되고 그 다음부터 밥 먹어줍니다. 단백질은 근육이니까 근육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SDS에서 보면 얼마 전에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아무 이상 없고 배 다 들어가고 옛날에 모르겠어요. 다 들어가고요. 저는 근육량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낮에 점심 저녁은 제대로 먹는다. 그때는 마음껏 먹어요. 그러고 나서 한 끼만 굶으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또 좋은 게 위가 쉬니까 위가 휴식을 하니까 건강이 더 좋아져요. 그 원리가 뭐냐면 생체 에너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세렝게티 같은데 사자들이 상처가 나잖아요. 동물을 잡다가 상처가 나가지고 자기도 부상을 입어요. 그러면 단식을 해요. 그리고 노루도 그렇고 다 동물들이요. 만약에 상처가 나면 한 2주든 3주든 안 먹고 단식을 해요. 그러면 몸에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한 1, 2도 올라가면서 몸에 있는
생체 에너지가 극대화되면서 상체가 다 빨리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요. 몸이 후끈해지면서 오히려 더 이 자가 발전하는 그 생체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책에 보니까 최근에 책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털없는 원숭이라고 거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이 먹는 거 있죠. 침팬지하고 우리 인간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화식을 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화식을 하면 당을 많이 흡수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빨리 이피션시가 좋고 이펙트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침팬지나 고릴라는요, 침팬지 기준으로 보면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을 때도 없고 그렇지만 고기를 먹든 뭘 먹든 7.5kg를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어때요? 그 소화를 시키려고 내장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악순환인 거예요. 계속 먹고 계속 소화하고 근데 그게 흡수율이 안 되니까 더 먹고 계속 그게 그냥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동물들이 실제 자기 몸의 몇 분에 몇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화식을 하면서 어때요? 당이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순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하는 거 어때요? 먹는 에너지가 남아져요. 그게 매로 가가지고 내가 급속하게 3배 이상 커집니다. 500g에서 1,500g.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척추, 근육, 신경과의 관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뭐죠? 운동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죠. 마사지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근육 강화 운동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육을 스트렝스 이렇게 좀 뻔뻔하게 운동을 해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서 근력이 이완 운동 그걸 해주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데 땀이 좀 날 정도로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맨날 걸어줘라. 다른 거 없이. 그러면 뒤에서 겨울에도 그렇고 땀이 약간 흥건하게 아니면 김이 모락모락 정도만 걸어주면요. 그거같이 그걸 하면 이 옥시가 소진이 되니까 안 걸릴 일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를 쉬게 해줘야 돼요. 위를 쉬게 해주면 생체 에너지가 나요. 그러면 내가 아픈 것도 어때요? 다 소진이 되고 무슨 염증 반응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내 먹는 에너지에서 그런 치유 에너지로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이게 핵심입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 쪽을 좀 해놓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관심 이쪽으로 확 돌려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론 들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요. 그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그릇에 물을 먹도록 습관을 시켰어요. 먹기 싫은 먹는 거예요. 2리터를 먹으면 좋은데요. 제가 그걸 먹고 나서 저는 기관지가 원래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산에 거기 연탄 공장 옆에 살아가지고 보림연탄이라고 옆에 살아가지고 연탄 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어릴 때 기관지가 안 좋아서 완전히 그때도 색색거리고 그랬는데 저는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관지가 헤티케이라서 말을 1시간만 하고 나면 기가 확 빠지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어릴 때 기억에 대접이죠, 대접. 대접은 먹을 때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 종류를 많이 먹고 나면 괜찮아요. 그게 힌트를 얻었는데 최근에 그것도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웬만하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먹으면 물을 먹게 되니까 그 물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물 맛이 나는데 제가 보니까 삼다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물도 이제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물 먹다가 삼다수 먹으면 삼다수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 여기 한 가지죠. 물 먹고 운동, 그 다음에 식사 시간, 그 다음에 물. 예. 이런 것만 잘 하셔도 건강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펜슨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살을 빼야 되는데 하고 이제 그
먹다가 또 갑자기 막 며칠 단식해요. 그러면 가장 노화의 징후들이. 그래서는 이게 그 전해질 그 구성이 달라져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노화옵니다. 그래서 절대 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체식을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아침 안 먹고 물을 어떻게든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페트병이요. 저 그냥 들고 다니 안 버리고 어디 가면 디스펜서리 가서 또 다시 가서 먹고 계속 그리고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를 제 기억이 감기를 알아가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몇 년간. 희한하죠? 그 생각이죠? 버스를 못 탔어요, 버스를. 대중교통을 타고 나면 토가 떠있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못 가는 줄 와가지고, 그게 한번 해보시죠. 오늘 더불어 제가 군장 가기를 좀 하게 됐어요.